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 첫 번째는 통사임금, 두 번째 어떻게 이길 수 있나, 그리고 조합원 동지들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이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는 5월입니다. 29, 30은 대선 사전투표일이었죠. 해외 국민들의 압도적인 투표 참여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 대선은 지났지만 이때 당시에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 옹호당 심판, 기득권 양당을 넘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 길이 쉬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편 통사임금에 대해서는 작은 승리를 위한 방법을 찾아갑니다. 사측은 항상 좀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2012년 직장 폐쇄 이후에는 사측의 교섭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폐쇄 이후에 사측이 딱 전한 말 중에 하나는 세상이 바뀌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노조 중심의 이 교섭 분위기는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측이 오만했던 것은 통사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2016년 1월 16일 우리가 사측한테 패소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소송을 취하하라, 1심 결과에 따르라는 모욕적인 성명을 냈죠. 하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만도 노조한테는 대법 판결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놓고 소송 참가자들한테 소송을 취하라는 말은 결국 판결을 없애겠다, 대법 판결을 없애겠다, 그래서 만도 노조와의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 번 소송에 들어간 우리는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소송 1심에서 패소와 동시에 바로 사측의 소송 취하 압박이 굴하지 않고 2심 소송을 진행했죠. 사측은 2심 소송을 전념하는 한편 협박을 합니다. 전 직원들한테 헌법 소원을 내서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수, 사측은 2019년 교섭에서 고법 판결의 80%로 통사임금 소급분 금액을 관철했던 겁니다. 대법 판결을 앞둔 사측의 극적인 뒤집기였다. 그 다음해인 2020년 6월 고법 판결 80%를 거부했던, 고법 판결 80%에 합의하는 것을 거부했던 조합원 동지들은 기어이 대법에서 승소합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죠. 통사임금 첫 번째에서 거둔 부분적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소급분, 이건 이제 임금 청구권은 3년입니다. 근데 이 소송은 201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에 끝났기 때문에 실제는 좀 길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급분은 우리가 완벽하게 승리했지만 미래분은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 승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측의 성과를 내기까지, 통사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사측의 성과를 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를 설득하고, 첫 번째. 나중에 조합원 동지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대법에서 고법 판결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협상의 명분을 제시했죠. 조합원 동지들한테는 더 이상 통사임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부재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금은 노사 간 합의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분은
미래분에 대한 삭감은 노사 간 합의가 효력을 갖는 거죠. 이처럼 임금은 과거분, 미래분 각각 합의 주체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원 동지들이 중요하다.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 없이는 사측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없다. 이것이 지난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사측이 성과를 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당사자들인 조합원 동지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원 동지들이 의지와 단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조도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은 뻔뻔, 노조는 당당.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에서 사측이 노동조합을 압도하게 된 것은 대법 판결에 따르겠다라는 노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걸 따랐다면 노조는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죠. 2017년 고법 판결이 난 지 2년이 지난 2019년 지연 이자를 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20%를 깎은 점 80%를 합의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은 2년이 또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월급제로 미래분을 공격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측이 노조를 압도했던 힘이죠. 그러면 노동조합도 이를 통해서 배울 교훈은 소급분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매달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측도 대법 판결 기준, 고법 판결의 80%를 깎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최대분을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분에 대해서는 월급제 개선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상여금 분할이라든지 새벽수당. 그래서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를 맞아 승리로 나가는 길은 첫 번째 노동조합 사회협력, 세계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이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교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